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역사를 좀 이렇게 다뤄 나갔던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아, 이 경험에 의하게 되면은 유물로 진행을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더라.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식민사관 아니면 환단고기 이런 쪽에 또 너무 치중돼 있어가지고 그 양쪽을 다 이렇게 좀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거가 유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 유물은 뭐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유물은 그건 세계에 공인된 유물. 그것도 그게 뭔가 하면은 아주 세계 역사학계에 이미 다 공인되어져 있는 거가 뭔가 하면 고조선만의 유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 청동검인데, 무슨 청동검이요? 비파형 청동검. 세 번째가 뭐라고요? 고인돌은, 그건 세계 역사학계에 다 공인된 건데 이제 이게 고조선의 유물이다, 고조선 유역에서 나온 유물이다, 이렇게 공인되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는 단지 뭘 하는 건가 하면 그 유물을 해석은 역사가들은 안 해요. 어디에 그런 문헌에 뭐가 있으면 그냥 이렇다 소개하는 것까지만 하지,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들은 그 역사가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냥 토기에 빗살무늬가 있다, 빗살무늬가 무슨 뜻이냐,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해석을 해보자는 건데, 그 빗살무늬가 이 빗살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에 각골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접근을 보는 거예요. 예, 각골문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각골문은 요 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근데 요게 뭐가 됐다는 거야? 사람? 이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예, 어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왔어요. 50대 한 후반쯤 된 내외가 이렇게 이제 오후에 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인터넷을 봤더니 여기 무슨 역사가 뭐 어떻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래요. 어디 사시냐, 이렇게 동탄이래요. 저희 교회를 보러 일부러 여길 왔다. 어제 그 두 분이나 왔다 갔습니다. 어제만 해도요. 그 지지난주에인가는 또 한 분이 대전서에 제 얘기를 보러 여기 일부러 또 찾아오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 제가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야, 언제 누가 어떤 사람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꼭 누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 역사를 좀 잘 좀, 우리 둔대교 역사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 오면 좀 이제 대화를 해야 되니까, 저 어제 그분 왔던 분은 안산에서 오래 있으면서 공무원으로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에 여기 자주 왔대요. 여기 휴직하러 그냥 자주. 근데 여기 이런 교회가 있는 줄은 몰랐다.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이 교회의 역사 이렇게 찾아내줘서 나보고 아주 또 고맙다고, 내가 그런 소리는 어제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한테 역사 이렇게 찾아내 고맙다 그러면 또 부탁을 하는데요. 그 무슨 부탁을 하니까 꼭 좀 잘 좀 보존 좀 해달래. 여기 역사가 이게 무슨 어리고 미래고 아유 얼마나 이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난번에 대전서 때 여기 일부러 이렇게 올라온 분은 그 유교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디 이렇게 안내하고 뭐하고 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역사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로 왔겠죠. 그분은 또 와서 쭉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그러더니, 그 여기 우리 역사 현장과
이 체험학습 교실을 연결시켜 놓은 게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 체험학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체험학습 교실을 할 생각을 어떻게 해서 했냐요. 그분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학습 교실을 여기서 이걸 가지고 할 생각을 했냐. 그건 아주 뭐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체험학습 교실 좀 잘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는 애들한테 좀 이렇게 역사를 제대로 알려줘 봐야지 이렇게 될 터인데, 체험학습 교실에서 뭐 딴 것만 많이 얘기할 거 없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모 운동을 했던 이런 아주 현장이다. 뭐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역사를 알려주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뭘로 접근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요? 유물. 유물로 접근을 해 들어가는 빗살무늬, 이 토기, 비파형 동검, 그리고 이제 이 고인돌. 고인돌 이전에는 이 돌무지 무덤이에요. 적석총이라고 그래요. 돌무지라는 얘기가 쌓아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 적석이라는 얘기가 적석은 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그림이 그거예요. 이렇게 원래 돼 있다가 이제 뒤로 넘어오면서 탁자형으로 바뀌는 거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무덤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탁자, 이게 제단이라고요. 제단. 본래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래 적석총 이렇게 쌓아놓을 때 위에 이렇게 이 제단을 해놔서 이제 여기서 그 제사를 드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탁자형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제 제가 주목을 하는 게 이건 제가 해석을 해 들어 가는 겁니다. 그건 유승규 교수님의 책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서 그분이 이제 그 뭐야 각골문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그 이제 그 역사적 연원과 민족적 전망이었나? 책 이름이 뭐였지? 저 연원, 우리 민족의 뿌리가 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를 그분이 이제 각골문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각골문에 보게 되면 이런 글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다. 그게 우리 민족의 본래 중국 사람이 불러준 이름이 동인족이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가 거기서 그분이 이걸 인자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내가 연결 지어가지고서 이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우리를 사람족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뜻하는 각골문의 글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거고 또 하나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군자의 나라라고 그랬다. 군자국이라고 그랬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요렇게 이제 연결을 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본래 이름이 이거라는 겁니다. 같은 인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 그러니까 군자국, 여기 의관 제대 뭐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바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요 갑골의 요 위에 글자 요거를 갖다가 사람 인자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사람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비로소 이제 이 토기 가운데에서 인터넷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각골무늬 이렇게 잘 아주 이 빗살무늬가 전체적으로 잘 살아있는 것만 이제 골라낸 게 이게 두 개인데, 이게 사람 인자 쭉 겹쳐서 모아놓은 그런 걸로 보면은 그리고 이형규 교수님이 빗살무늬를 또 사람무늬라고 이렇게 한번 언급하는 게 있어요. 이형규 교수님이 누구라고요? 발에 연한 유물로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받은 게 아니라 중국 가가지고서,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발에 연한 우리 고조선 그 이제 요하강 유역 이쪽에 얘기를 하는데 거기 유물이 중국 황하강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오래전 거다.
1000년 이상 앞선 그런 거고, 여기가 이 중국 문명 이쪽에 이제 출발점마다 이렇게 유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유물은 그건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그 이전에 문헌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이전에는 유물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보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제가 사람분이라고 그래서 사람 인자 갖다가 쭉 이어놓은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가서, 이 빗살무늬는 사람 무늬이다. 그래, 이걸 이제 왜 이렇게 넣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삼국유사로 넘어와 가지고서 홍익인간이라고 이렇게 연결져 가지고, 이건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간 게 이제 제가 그 얘기건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천지인 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 사상, 그게 홍인간인데, 민본 그 제세 이화라고 하는 게 이상을 현실 속에서 실현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헐버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조선족이, 조선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 땅에다 이상을 실현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 뿌리 가운데 그런 게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틀림없이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토기가 5000년 이상 이제 이렇게 사용되어졌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중국 사람도 후한서 동해열전이라고 하는 것 중에다 부여가 이제 그 고조선 이후에 등장한, 고조선이 이제 망을 한 다음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부여예요. 이렇게 뭐가 되면 사람들이 그냥 밤낮으로, 무주야 밤낮이 없다는 거예요. 호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다. 그러니까 노랫소리가 끊이지를 않았다. 이건 노인 젊은이 할 거 없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노래를 좋아했다. 이게 아주 이 동해족은 길거리에도 그렇고 그냥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그렇게 까만 얘기를 하니까 무슨 노래 불렀느냐는 거는 이제 얘기를 하지를 않는 건데, 네, 그 다음 그거를 제가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리고 다른 또 거기 이제 윤대인 교수님 얘기한 고조선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뭔가 하면 우리는 제천 행사를 할 때에, 제가 추수감사절 기타 같은 이런 것들 제천 행사를 하는 데는 한 주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이게 성경에도 한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유사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거기도 초막절 6월절 다 한 주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한 주일을 하는데 뭐를 하는가 하면, 한 주일 내내 여긴 지휘고하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고 다 어울려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여기는 꼭 이제 뭔가 하면 노래와 춤이 이제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해석을 저는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환웅조선이라고 하는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이,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그런 건데, 이게 그 당시에는 실생활 용기예요. 토기가 고대 역사를 연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유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유물인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 뭐 때문에 이게 중요한 유물에 들어가는 걸까요?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죠? 뭐 때문에요? 이동생활에도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착으로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저장 용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물도 갖다가 또 넣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곡식도 갖다가 어제 저장해 놓고, 그 이제는 저장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먹는 개념이면 되게, 이제 토기가
발견되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연대를 추적을 한다고 그래요. 연대를 추적을 해가지고서 이 지역에서는 정착 생활로 들어가는 게 비로소 이제 문화라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아직 문화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때부터 이제 정착 생활이 즉 역사가 시작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당시에는 중요한 실생활 용기에 이건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다가 이걸 넣어 가지고서 이 무늬를 넣어 가지고서 이걸 만들어 냈는데 이 무늬를 장장 5천 년이나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사상을 담아 가지고 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그 이후에 다른 이거보다 더 편리한 용기나 이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늬는 이게 5천 년 동안을 이게 이제 5천 년은 어떻게 제일 먼저 발견된 토기하고 나중 발견된 토기의 연대를 이렇게 추정해 보면 이게 나오는 거니까 5천여 년 동안을 갖다가 이걸 이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건데 뭔가 하게 되면은 환흥조선 그 삼국유사 이런 걸 읽어보게 되면은 그 다 이제 이게 비로소 이해가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여기에다가 사상을 담는 거예요. 사람 진짜 손잡고 삥 둘러 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이런 걸 생각해냈다는 게 난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자 사람답게라는 얘기가 뭐예요? 자 이거는 사람이고 이거는 사람이잖아요. 이 밑에 인자는 뭐 사람답게가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그걸 어질다 그러고 사람이 어떻게 되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의 이름이 사람인자하고 어질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요.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걸 여기다 담아가지고서 이걸로 가르쳤다. 그다음에 문자 이전 시대니까 그 다음에 또 제천행에서 일주일 동안 여긴 남녀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똑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중국 문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제천행사 뭐 기타 등등 뭐가 있는데 거기는 아랫 것과 윗 것이 따로따로 놀지 같이 노는 게 없는 거예요. 아랫 것들은 그냥 준비만 뚝뚝 해놓고 윗 것들은 나가지고서 먹고 놀고 아랫 것들은 저쪽에 가 따로 그냥 저쪽에 그저 가서 이러고 있다가 치닥거리나 해야 되는 거지 같이 노는 거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제천행사에도 일주일 동안 그 잔치를 벌이면서 노래와 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래와 춤이라는 게 흥겨우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흥을 표현하는 그런 것도 되지만 여기다가 또 뭔가 하면 이걸 교육의 기회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의 기회 노래에다가 춤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렇게 딱 해석을 하다 보면 뭐가 제일 여기에 걸맞나요? 이건 거예요. 이거 이게 뭐지? 강강술래. 강강술래가 무슨 뜻이에요? 틀림없이 이런 뜻일 거예요. 강강 뭐 만순부강 뭐 기타 등등 이런 건데 서로 손잡고 행복하게 살아다 이걸 서로 손잡고 빙동 이거 자체가 벌써 다 화합을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고 손잡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이걸 좀 가르치고 마침 여기 마당에 나와가지고선 오늘 이제 이렇게 강강술래 한번 하는 거 이따가 이제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나가서 한번 해봐야지 뭐. 여기다 한번 불러보고 나가서 이제 하는 저 여기서 그거 하고 해. 자 소독약 저 바르고서 손잡을 때는 그러고도 하지. 자, 그게 우리나라 이 삼국유사는 절대 이건 신화가 아니다. 그건 뭐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삼국유사는 이게 신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만 말이 사람 되게 해달라는 얘기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 가잖아요. 이런 얘기가 이게. 요거를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환웅의 얘기를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단원의 얘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단군의 신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요걸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곰과 호랭이가 찾아가지고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원래 우리가 옛날에는 부족에 다 뭐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곰족이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호랭이족이 있고, 여기 뭐야 토끼족이라는 거는 없어요. 왜 그럴까? 다 어떻게 되고 싶은 걸까? 다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호랭이, 사자, 곰, 독수리, 또 뭐 있나? 이게 각 그 짐승들 가운데 정점에 이게 서 있잖아요. 뭐 쥐족 뭐 이런 건 없다. 그 뱀도 이런 건 안 해요. 다 이제 지금도 저 프로 그 구단들 이름 질 때 보게 되면 다 뭘 갖다 줘요? 우리 생주족이다, 그 생주팀이다 그러나 그런 거 없어요. 다 무슨 호랭이 팀이니 뭐 여우 팀도 없어. 그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런 전통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화가면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들을 낳게 결혼해 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제 나라를 세우자고 그랬다. 나라를 세우자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뭐 지금 왕의 아들이 그냥 나라에 이게 아닌 게라는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뽑는 전통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뽑는 전통이요. 세상 역사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시족에서 좀 패권을 잡은 사람 부족에서 패권 사람, 그다음에 이제 나라 이렇게 돼가지고서 그 내가 이제 왕이야 그러고 나서지. 그 내가 왕이니까 내 자식 이제 왕 이렇게 이어주지요. 야, 우리 누가 왕을 할 거냐? 우리 모여서 뽑자. 그게 없는 거예요, 고대에는요. 근데 우리는 이게 뽑자는 전통이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무슨 화백이니 무슨 귀족들 회의에서 나중에 고구려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가야 그런 데가 다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모여서 어떻게 했다는 게 왕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누굴 뽑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뭐 어디 무슨 무슨 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알을 갖다 놨더니 그래서 누가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왕으로 뽑았다. 이제 이게 신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핏 보이다. 왕의 알이 어떻게 알에서 무슨 뭐 사람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표현을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뭔가 왕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내가 인마 다 이렇게 그냥 평정을 했으니까 내가 왕이야. 큰 서양이나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야, 이 중에서 진짜 누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냐? 그 왕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면 하늘이 내는 사람이어야 돼. 이 왕은 하늘이 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건가 하면 하늘의 뜻을 이 땅에다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돼. 이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알이라고 하면 우리 본래가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그래 이름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조선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조선이니까 아사달, 배달 원래 박달나무라고 그래요. 박달이라 밝은 달, 이게 박달나무라는 그런 거, 박달나무 아래에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우리는 아사달, 배달, 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갖다가 한문화 시켜 놓은 거예요. 이 조선이라는 자체가 뭔가 하면 광명, 빛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의 이름이 뭔가 하면 빛이야.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게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가르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운동의 현장이잖아. 요걸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심어주지 않고,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이제 계명인 나라고
우리나라 이렇게 아주 이런 거를 아직 문자가 없던 시대에는 이게 이제 서로 손잡고 있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려 넣어 가지고서 그게 이제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좀 뭐 이게 몇 음계라고요? 5음계라고요? 예. 저 서양은 7음계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노래 우리가 하나 부르기 딱 맞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악기도 이제 이게 원래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이제 이런 악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지. 우리 이거 가락 노래 부르는 거하고는 딱 맞잖아요, 이게요. 이런 거가 아주 이게 옛날부터 이거 고조선부터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 주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꼭 어디부터 말을 해주나 하면은 일본 신화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 왜? 우리 보고 맨날 당군 신화라고 그래 놨으니까. 이제 주도 신화는 얼마나 대단해서. 이건 진짜 심하지. 이게 무슨 네, 그 다음에 중국은 무슨 몸에 들고 때 기생충들이 갖다가 이게 이게 이제 중국의 한나라 건국신화예요. 한나라가 한족이라는 얘기가 유방의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가 여기 이제 사마천 뭐 기타 등등 이때부터 이제 중화사상 이렇게 나오는 어떤 이제 그 나라의 건국 신화가 이제 이런 신이야. 뭐 두도는 하나는 뭐 해로, 하나는 달로, 뭐 몸은 땅으로, 머리는 뭐 산으로, 뭐 이게 이런 수준이야. 이제 이게 중국의 그런 거고, 이집트로 보게 되면 또 바벨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게 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여기 바벨론 지역에서 생겨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겨난 가장 강대한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그냥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이제 심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보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가 초창기 구한말 때 그때에도 이 사람들에게는 참 세상 뒷바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옛날에만 그래,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뭔가 하면 이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 건국 이야기 가운데 홍익인간을 가지고 있다. 이거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이제 알려주자라고 하는 게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좀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또는 뭐 다른 설명하실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여기까지 중에서. 예? 패스트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은 한국이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그래, 우리 사람들은 이 역사를 너무 모른다. 아니, 이렇게 역사를 모르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국영령 홍익에도 답을 찾다, 이런 책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이제 고조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고조선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는 두 조선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배달, 아사달, 배달, 조선 이런 것들의 빛과 광명, 계몽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사는 크게 두 조선 역사다. 첫 번째 조선, 두 번째 조선. 우리 이제 이성계, 이시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조선은 둘로 나뉘는데, 뭐라고? 첫 번째가 한웅. 조선은 언제부터인가 하게 되면 언제부터요? BC? 이건 뭘 가지고 할까요? 뭘 가지고 할까요? 이거 가지고서,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한 연대를 이렇게 나중에 딱 8천년경으로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빗살무늬가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빗살무늬.
이게 빗살문에 들어있는 토기가 등장하는 어떤 그런 거가 대략 8,000년경이다. 환웅이라는 거는 개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되면 이집트라는 나라의 왕을 뭐라고 불렀죠? 바로라고 부르는 거야. 바로는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직책의 이름을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거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간다게라고 하는 거가 그 여왕이라는 여왕죠. 간다게라는 여왕이 있었나 보다. 그게 아니고 여왕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간다게라고 불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그런 거 징기스 칸이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가 하면 그 왕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뭔가 하면 환웅이라는 게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 지도자의 이름을 환웅. 그 다음에 단군도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왕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 1대 단군, 2대 단군 이렇게 부르는 거지. 1대는 단군이었고 2대는 누구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단군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 일단 그거를 잘 좀 예를 환웅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던 때가 8,000년경에서 2333년. 그건 이제 단군조선에 등장하던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는 주요 사상의 천신, 그 천신, 하늘신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유일신 사상이다. 그 유일신, 천신이 유일신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홍익인간이라는 거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다. 라고 하는 홍익인간 제세이화라는 그 사상 자체가 그건 이제 유일신에서 나오는 그와 같 유일신 신에서 나오는 사상이 되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손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손은 하나님 자손이라는 뜻인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는 뭔가 하면 뭘 하는 거를 뭐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는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뜻을 이 땅에다 실현하려고 하는 거가 삶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러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다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믿게 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거듭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아들인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건 무슨 얘기야? 여태까지 그냥 저 살고 싶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위에서 산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다가 실현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우리 천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천손의식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다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은 하늘이 낸다. 이 말 자체가 왕을 뭘 하는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다가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왕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왕 되려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정권을 잡았어도 권력을 잡았어도요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까지는 못 가지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왕은 누구여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 건데, 그럼 내가 그냥 권력을 잡아가지고 왕 갖다 호수에비로 앉혀놓고 야 네가 하늘 뜻 너가 실현해, 나는 그냥 사람 뜻 실현할게, 그리고 그냥 좌지우지하는 게 편할까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라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홍익인간 모든 사람들 골고루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하라고 그러는 게 더 편하겠어요? 그냥 난 그냥 왕 호세비에 앉혀놓고 내가 권력이나 좌지우지하는 게 편하겠어. 어느 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다 망쳐가지고 굶어 죽게 생겨서 그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뭐라고 받아들여요? 왕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다. 그러니까 왕을 갈아치자. 이러고 나오는 사상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뭄 들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나? 왜? 백성들이 뭐라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 뭘 해야 되는 게 이게 그냥 기우제를 죽기 살기로 기우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잖아요. 이거 자체가 에이 비계하기가 짝이 없지 말이야. 무슨 기우제를 드린다고 비가 와. 이렇게 이걸 이해하려 들면 이건 진짜 뭐라고 그래야 돼? 장로님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차 또 개풀 때도 먹는 소리는 또 들어보셨고. 개풀 때도 먹는 소리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에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말이야. 무슨 뭐 기왕이 기우제를 드린다가 비가 와. 옛날에다 무지해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애들 때 가만히 봐주는 말이 안 돼. 왕이 기우제 드린다고 비가 오나? 언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교회 나와가지고 스물이 훨씬 넘은 다음에도 에이 무슨 왕이 기우제를 드린다고 비가 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런 말들을. 그게 얼마나 정말 그 고대로 들어가서 그 당시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위대한 사상에서부터 나온 건가? 이건 이해가 없는 거예요. 왕 기우제 드린다고 비가 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 이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돌이켜 놓고 볼 때 내가 뭔 소리 했다고? 개풀 먹는 소리 한 게 딴 사람이라 내가 그런 소리 했다. 내가 자 이런 생각이 된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전선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우리는 하늘이 낸가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가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인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지인 이거 천 하늘과 인간을 동등한 수준에서 이렇게 보는 어떤 이런 거 홍익인간 제세와 환흥조선은 이건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무슨 시대? 이상적인 정신문화가 만들어지던 시대다. 세계에서 8,000년경에 지구상에 이런 위대한 사상을 가진 나라는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원장님 얘기하세요. 지금 천지인 사상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걸 애들한테 가르칠 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정부 종합청사 네. 짓게 되면요, 항상 그 마크가 있어요. 네. 3태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3태극이요. 3태극. 그걸 이제 애들한테 딱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예. 뭐냐, 정부 종합청사에 그거 있어요. 우리 여기 그거 옛날 그러니까. 대문간에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주특도에도 있고 근데 뭐 애들은 그거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거 여기 어디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3태극. 뒤에 가면 내가 전에 그런 거 한다. 이거 그때 우리 저기 이거 태극기 고쳐야 된다 이제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태극기 만든 게 민요 아닌가가 어디 저 국제 회의하러 가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 서양 사람들이 회의할 때 자기 나라 국기라는 걸 갖다 놓고 한다. 국기가 뭐냐? 그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만들어 가지고 가자. 그래 가지고 가다 배 안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건데 다 잘 만들었는데 이게 음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음양 사상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도 이게 빨간 파랑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노랑 하나 더 집어 넣었어야 돼. 이게 그게 이제 문제. 색깔을 흰색으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흰색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지금. 아, 예, 뭐 저 그럴 수도 예,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어디 또 이렇게 노란색으로 다도 이렇게 우리가 입었으니까 예. 흰색 대리민족.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어떤 기회가 되면은 국기를 좀 바꾸는데 딴 건 놔두고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동양 철학에서 변화 이제 우제 원리를 얘기하는 이런 사상을 담아놓은 거가 돼가지고도 그건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국기를 만드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사상을 담아가지고 만들어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히 어디 뭐 나뭇이파리 하나 뭐 무슨 뭐 세 가지 그런 거 무슨 색깔 세 개 뭐 또 누가 이렇게 해도 만들어놓으니까 또 똑같이 하려고 그러고 옆으로 다 그 가지고서 또 뭐 이제 그 만국에다 걸어놓은 거 보면 다 거기서 거긴데. 우리나라 이게 참 괜찮아. 일본은 또 가면 이렇게 놓고 뭐 빨간 거 뭐 하나 너 오성기 요것만 좀 요렇게 해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요것만. 요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걸 다 얘기할 시간이 이게 좀 없어요. 사실 여기까지. 근데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려니까 좀 이제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 아주 그냥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걸 우린 국기가 이거다 그러고 쓰면 좀 이상한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써버리고 있으면 어떤가? 자, 이상적인 정신문화가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이 부분은 제가 해석한 겁니다. 제가 해석을 한 어떤 이런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상적인 국가문화 시대야 이제. 국가 시대로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뭐라고요? 단군조선. 이렇게 2333년 이제 그 삼국유사에서 이제 얘기한 거를 따져 보니까 2333년이더라. 이제 한나라 금방 아까 한나라 뭐 사람을 뭘 가지고 만들었다고? 기생충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런 나라. 그래서 한족, 한문, 다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중화사상 기타 등등 이런 게 거기서 나온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여기는 뭔가 하면은 왕을 추대로 세워진 국가. 고대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을 이건 추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신앙과 정치, 그리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이상과 현실이 조화되어지는 그런 체제와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상적인 국가문화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건 책을 보세요. 자, 혹시 요 중에서요, 지금 제가 첫 번째 조선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뭐 이해가 덜 된다든지 기타 등등 하실 얘기 있으시면 좀 하세요. 문제는 이제 이 조선 단군 조선 특히 조선을 얘기할 때 신화로 접근하는 그 식민사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민사관을 일격에 또 반박할 수 있는 게 연대입니다. 2333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연대가 어떻게 해서 신화로 나타날 수가 있냐. 연대까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신화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지 않겠나. 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 조선, 그러니까 이 고조선 이거를 전혀 인정을 안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건국, 나라가 세워진 연대가 자기네보다 늦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똥보시기 얘기를 예, 하시고. 단군 조선에서 처음에는 단군 왕검의 탄생이 이제 곰족과 호랑이족이 모여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왕을 단군이 태어나고 그 부분을 왕을 이제 추대하고 그런 걸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단군도 계속 그런 식으로 세워진 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습이나 뭐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처음 한번 저렇게 했다고 저거를 계속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세습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귀족들이 화북회 기타 등등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통과. 여기서 그냥 이제 그러면서 하나 이제 세습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로 다 이렇게 좀 내려가기는 하는데 또 간혹 가다가 또 다시 이제 이게 몇 년 가는 거면 2000년 가는 거예요. 그죠? 2000년 내려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니까 이제 세습으로 가다가 또 이제 추대로 가다가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기 그 조선시대 여기만 하더라도 가다가 이제 왕이 이제 끊기잖아요. 손이 끊긴 경우가 있잖아요. 철종 뭐 대표적인 어떤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걸 모아가지고 또 누구 그 옆에 방계에서 누굴 또 갖다가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조선이나 이런 데에도 이렇게 많이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요. 그 왕이 살아 있을 적에 누굴 이제 세자로다가 책봉을 해놓은 경우도 있지만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조선시대는 우리가 많이 아니까.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실권을 잡았어도 실권 잡은 사람이 자기 왕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500년 왕조 나라가 한번 세워지면 보통 500년 가는 그런 경우가 중간에 쿠데타도 안 일어났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쿠데타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 같으면 당연히 왕이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게 되면 왕조가 바뀐다고요. 왕조가. 왕이 바뀌는 거고 왕조가 바뀐 거는 그건 다르잖아요. 이제 고려에도 조선으로 넘어오는 거는 왕조가 바뀌는 거고. 근데 여기도 쿠데타로 말미암아서 이제 연산군을 몰아내고 연산군을 몰아내는 건 신하들이 몰아낸 거예요. 신하들이 몰아낸 거예요. 그 박원영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주동자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저 몰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왕이야. 그럼 전혀 생각도 못해요.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해. 왕조를 바꾼다는 거는 그건 왜 큰 백성들이 용납 안 한다. 이렇게 되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금방 얘기한 이 추대라고 하는 전통이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세습이 전혀 없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출발 자체가 추대이고 그 세습이 있긴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추대라는 정신이 그대로 그렇게 2000년이 유지가 되는 거지. 500년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여기 환웅조선에서는 천신, 천선, 천지인, 홍인간제대 이런 사상인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라로 가게 되면 제도와 조직이잖아요. 나라로 갈 땐 제도, 법, 국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신앙과 정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그런 제도와 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이런 근거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건 제가 이렇게 이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 거기 뭐 얘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 뭐 저때 이만큼 갖다 내가 쌓아놨잖아요. 이만큼 갖다 쌓아놓은 게 이제 많은 얘기들이 거기 들어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빼내는 거야. 빼내서 이제 이렇게 압축을 시켜 놓은 거죠. 그게 지금 제가 이제 성서로 본 우리 역사. 근데 사실 이게 그 한 왕조가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요. 뭐 몇백 년을 간다고 하는 게 이게 세계사적으로 한 왕조가 이렇게
몇백 명씩 내려간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오래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500년 이조도 물론 조선 시대도 우리가 500년 또 고려도 마찬가지고 신라는 물론 더구나 1000년이고 근데 단군 조선 같은 경우에도 2000년이란 말이에요. 2000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장구하게 한 왕조가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없는 얘기인데 아니 환웅조선은 5000년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선 그거 얘기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 중요하지요 이런 몇천 얘기가. 년씩 백백 년씩 다른 세계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른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 오래된 가장 오래된 나라가 어떤 나라? 근데 그런 전통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장로님. 근데 네. 그런 전통이 네.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천신 천손 사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천신 그 정신 사상. 천손 그러니까 정신 이게 사상이죠. 우리의 정신 문화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기가요. 천손 의식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성경의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의식, 계약 백성이라는 의식이니까 계약 백성의 의식인데 우리는 아예 그냥 그걸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돌려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넘어오면도 비로소 이제 그걸 계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에서 뭘로 가는가 하면 계약 백성에서 하나님 아들로 가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하나님 백성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하나님 아들로 바뀌는 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이거 8000년이야 이건. BC 8000년이 지금도 8000년이 아니고요. 창세기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저 용어가 나오죠.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그 해석이죠. 자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 예,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 아들들이 뭐 사람의 네. 딸들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이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가 성경에도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본격화되어지는 거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 의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예 BC 8000년부터 하나님 자손 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천손 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도 이게 그때부터 쓰지 않았을까? 천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말로. 예. 하늘님 이제 본래는 하늘님, 그러니까 하늘, 땅.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그 유일신 사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 유일신 사상이라고 그러는 건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 그러니까 하느님, 하늘님, 하느님, 그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지금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걸 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 그래서 우리가 뭐 애들 때 알통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닭알, 뭐 꽁알, 새알, 알. 거기 저 생명이잖아요, 그게요. 그럼 우리의 어떤 이런 이 정신 문화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호모 헐부터나 이런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놀라기만 한 게 아니라 놀라 자빠졌어요. 그렇게 평생 한국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이 사람들은 절대 이건 나머지 일본의 식민지로 끝날 나라가 아니다. 일본의 인물 군국주의 이래가지고도 그냥 뭐 중국, 동남아 다 휩쓸게 돼 미국까지 한판 뜨려고 그러던 그 당시에 태평양 전쟁 그때 거기 저 기록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놀란 부분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그 당시 미군들이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만큼 일본이 앞섰어요. 올해도 앞섰고 비행기도 앞섰고
기술력이 앞섰어요. 기술력이요. 난 당연히 미국이 앞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서는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남선 뭐 이거 독립기념 독립선언문 기초했던 사람들 다 이제 변절했다고요. 다 이광수 뭐 다 이제 왜 이거 뭐 일본이 망할 거 고치려는 거예요. 이거 체린이라고 있어요. 체린이라고 천도교에서 또 이거 그 앞장섰던 사람도 다 변절해 버린 거예요. 일본이 망할 거 고치려니까 이제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체린이라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도 독립된 다음에 그 사람은 자살했다고요. 난 독립된 나라를 맞을 자격이 없다. 자,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누구는 절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끝날 나라가 아니다라고 아주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모 홀버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더 한국을 신뢰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우리나라의 정신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신을 가진 나라가 그런 정신을 가진 그런 오래된 그런 나라가 식민지배 받다가 없어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건 뭔가 하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우주적인 진리야. 그게 이제 로고스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은 이건 뭐 구원의 뭐 어쩌고 저쩌고 차원이 이제는 아니야. 이거는 만고의 진리야. 우주적인 진리야. 거기가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가 마지막 단계. 다른 종교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아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 한참 저쪽 얘기고 이 세상에서 무슨 뭐 구원 뭐 그런 거 얘기하는 정도 말고 그냥 아예 진리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에 진리가 뭐가 진리야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이 신앙 이거가 진리야. 이거보다 더 큰 진리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게 여긴 성령의 진리의 용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요한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이 백년경에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여지는 거가 바울서신. 그리고 나서 한 20여 년 뒤에 쓰여지는 거가 복음서. 그 바울서신은 뭐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복음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해석돼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서신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복음서에서는 공관복음도 복음도 나오고 공관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라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야 돼요. 이게. 그 공관복음, 요한복음 다 빼버리고 그냥 바울서신에 얘기 이렇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면 구약에도 출애굽기, 레위기도 얘기. 거기도 맨 제사드리라고 우리 맨날 제사드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 신명기로 와서는 제사 얘기도 없어.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또 그거 없이 무시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예레미야가 뭐라는 게 맨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 위조하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변조한단 말이야. 응? 요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가 지금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호모 홀버트, 페스터라이시 이런 사람들을 뭔가 독일에 그뭐저 저렇다 누구 얘기하는 건 이렇게 많아요. 이제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 이게 사상이라는 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뭔가 인류 역사에 등장한 사상 중에도 이보다 더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8,000년 전에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너무 몰라 이거를. 환웅이라는 사람, 근데 환웅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나보고 또 무슨 뭐 대순진리회래 또. 진짜. 그럼 뭐 말을 못 그래. 환웅만 얘기했다면 대순진리회라고 그러고 뭐라고 하면 이것도 뭐라고 그러고 이게 참 이가 아주 곤란한 노릇이야 이게. 자, 일단 이 첫 번째 조서는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저는 이제 성서 여러 번
우리 역사라는 게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거가 참 놀랍고 또 빼닮은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조선 고조선이었다. 고조선의 정신문화라는 게 거기도 금방 6월절 중학절 다 며칠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여기도 일주일.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뭘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면은 최소한 일주일은 해야 되나 봐. 그 옛날에 부흥회를 일주일 했다고요. 나 처음에 그 세미나 하러 다닐 때 몇 해는 4박 5일 했어요. 처음에 5박 6일 했나? 아우, 이거 하루 종일요, 그것도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뭐또 11시 반까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요, 한 3일쯤 되게 되면, 이게 입이 잘 움직이질 않아, 진짜. 그러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뭐 3박 4일로 했다가, 이제 2박 3일로다가 이제 이렇게 줄여놨는데, 이게 일주일이야, 일주일을 다 모여라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이걸 교육이 시키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천군이 있고 이제 단군이 있는데 이제 신앙 부분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정치를 담당하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고조선 역사는 대단히 중요해요. 나는 우리나라가 틀림없이 2000년대를 주도할 나라라고 생각돼요. 왜? 이런 정신문화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2000년대라고 하는 거가 이제 서양 문화를 동양의 입장에서 이걸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융합을 시켜야 되는데,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융합시키려고 한다면은 그걸 다시 해가지고 융합시킬 만한 원래 그런 뿌리가 있어야지 그걸 해내는 거예요. 사람만 똑똑하다고 어디 가가지고서 공부나 좀 하고 왔다고 그게 될 노릇이 아니에요. 이게 뿌리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외국 사람은 우리 옆에 오면 알아요. 뭐 냄새가 난대. 무슨 냄새가 난대요? 김치 된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 냄새 안 나나? 단지 지가 지 냄새를 못 맡는. 우린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빠데 냄새가 난대나 뭐 노랑내가 전에 어른들 보니까 또 노랑내가 미국 놈 옆에 가면 노랑내가 난다 이런 얘기하더라고. 저들끼리는 못 맞죠. 우리는 우리 똑같아요. 우리끼리 냄새가 안 나는데 외국 사람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하게 되면은 세계 최고의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 동안에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가리워져 있었는데, 가리워진 건 이제 막판에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이제 이 서양 문화라고 하는 거를 전면적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상으로다가 들춰내 줘야 될 터인데 그게 한국의 적임자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인이어서도 이기도 하겠지만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이게 정신문화가 있고 국가문화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럼 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희가 이제 그 성경 역사를 유일한 또 더구나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BC 200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의 역사 아닙니까?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더 우리는 만년의 기포하네요. 역사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BC 8000년이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또 하면 국뽕이라고 요즘 또 흔히 또 그런 말을 또 어떤 사람이 쓰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이게요. 이게 이건 제가 이거 뭘로 출발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고조선의 3대 문화 이건 세계 역사학계에 공인된 거예요. 세계 역사학계에 공인된 거 가운데 첫 번째가 빗살무늬 토기예요. 빗살무늬 토기가 그게 얼마나 됐냐? 한 8,000년인가? 이거 역사학계에 공인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걸 얘기를 하는데 무슨 뭐라고요? 국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러는 게 뭐 아까 이쪽 페스트라이브 씨가 뭐라고 그러지? 뭐도 모르는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 역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인정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래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한심한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이 볼 때 우리는 참 한심한 사람들이 안에 딴 나라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판인데 너는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있냐 말이야. 이게 참 뭔 정말 이게 페트라이스가 하는 소리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심어놓은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이게 그 악영향이 우리에게까지 크게 남아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하자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뭐라고요? 다시 얘기를 해요. 세계 역사학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들어갈 때에는 세계 역사학계에 공인된 고조선의 유물 가운데 첫 번째가 뭐다? 빗살무늬 토기다. 그러면 이거의 연대는 얼마로 추정되어진다? BC 이러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근데 또 제가 이게 저 나름대로 또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한국인만 모르는 또 다른 대한민국계 외국 사람들이 봤으니까 그렇지만 근데 제 입장에서도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같아도 당신도 왜 이걸 몰랐었냐? 그렇게 말하면 홍익인가? 그럼 뭐가 그 대수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데 끝까지 그럼 홍익인가 당연한 건데 그건 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보편성이죠. 이게 홍익인간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그 겸손한 표현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이런 건 기본적이고 더 대단한 걸 해야 뭐 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한국인만 모르는 또 다른 대한민국에 대한 그 대답을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건 기본이다. 너무 지나치게 얘기한 건가요? 침묵의 증언인데 이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에서 그 재산을 나눠 쓰는 그런 얘기가 그 위원회에 없냐. 이제 너무 당연한 게 돼가지고 쓸 필요도 없었다. 이제 제가 그 비슷한 얘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당연한 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교회 나가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뭐 계속 쓰고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 이 조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뛰어넘어 가지고 고조선 그 이후에 삼국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라는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이고 다섯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도 삼국시대라고 그러게 일본 놈들이 그런 거고 그것도 통일신라 시대라는 말도 안 맞아요.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에요. 그 위에 발해가 멀거니 있는데 거긴 고구려 땅에 고구려 유민들이 세워놓은 그건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신라만 인정으로 통일신라 시대라고 이게 누가 그따위로 만들어놨는가 하면 다 일본 사람들이 맨 건 조금 이따 볼 얘기이고 그러니까 삼국시대 통일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게 아주 그냥 그렇게 배워 먹어놨으니 이놈에게 그러니까 한번 배워놓은 먹은 놈하고는 그게 이렇게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다 뛰어넘어가 이제. 다 뛰어넘어가고 고려까지 뛰어넘어가 가지고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국에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이 사상이 이 고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한나라 왜 자꾸 한나라 이제 그러느냐라고 한족
한나라 이제 중국 그러면 그냥 한나라 이제 이렇게 일치시켜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비로소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를 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 중국으로 이어져 가지고 여기 고조선 문화가 이제 유입이 돼 가지고서 중국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순왕 2000년경 은나라라고 있습니다. 상나라 은나라 같은 나라인데 그게 1700년경인데 특히 은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 역사야. 중국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조선 여기 저 요하강 유해겸에 있다가 끝난 게 아니라 중국 본토로 가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게 은나라예요.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은나라에서 뭐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가? 그때 각골문자 시대예요. 각골문에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를 거쳐가지고 이제 한나라에 와가지고 한자가 이렇게 정착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한자의 뿌리는 뭐라고요? 각골문이에요. 각골문이 그건 우리나라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는 건 뭘 가지고 하는가? 뭐 은나라 때 나오고 있는 각골문은 1700년 제일 오래된 게 우리나라 여기 저 남부지방 이런 데서 나온 각골문이 있는 걸 보고 이거보다 한 1000년 이상 앞선 게 나와요. 이게 유물은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문서 이전의 유물로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건데 그것 때문에 뭐냐면 유교, 도교, 한자다 우리 고조선에서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뿌리가 여기에 들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한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유방의 나라가 유교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중앙집권, 지방분권 그랬는데 지방분권의 나라들이 있던 것들이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그 전부터 있던 거예요. 고구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뭘로 있다가 지방 국가로 있다가 독립을 한 거죠.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쭉 이제 이거 읽어보게 되면은 그때 가도 처음 생겨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이때 가가지고서 한나라에 와가지고서 이제 중국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그리고 이제 남북국 시대 이게 통일신라 시대라고 그러는데 남쪽에는 신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발해가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리고 고려 시대 이제 이때 이제 영향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가 등장을 하는데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유교가 신유교의 이제 이 사상을 가지고 이상적인 국가를 이 땅에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꿈꾸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 그런 사람이 하나가 이 사람을 드라마로 만드는 게 곤레 만드는 것도 몇 개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정도전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 뭐의 나르샤? 무슨 육룡이 나르샤인가? 예. 이 사람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그냥 소자로 태어나 가지고서 이제 천덕꾸러기 신세를 좀 지던 사람이 이제 머리는 뛰어나 가지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역사 기타 등등 요즘으로 얘기하는 이제 인문학 이런 것들 다 떨어 가지고서 야, 이 이상적인 국가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러고 이제 꿈꾸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하니까 소자 출신의 천덕꾸러기가 무슨 지가 가지는 구상이라고 하는 놈에게 그까짓 게 그거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호버 홀버트가 뭐라 그러냐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 지금 일제 식민지 배로 있지만은 그건 절대 일제가 장해내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호모 홀버트 왜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
지금은 저 총칼로 조금 저 이렇게 위세를 부르겠지만 총칼 끝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보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하고 더 크고 더 강하다고 보는 거죠. 정신문화예요. 정신문화인데 조선이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는 그건 일본이 당할 수가 없다.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조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문화를 가진 그런 뿌리 깊은 나라는 없다. 그 나라는 틀림없이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고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이 상을 이 세상에다가 실현할 유일한 민족이다.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일어서 가지고 한 100년이 되게 되면 세상을 이제 바꿔 나간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부터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통력의 예언이 아니고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문화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아주 영감이라는 거를 자꾸 계시받아가지고 하는 소리로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무슨 계시받아가지고 예언한 능력 있는 사람들 뭐냐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약법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나고 거기서 이렇게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을 저 기도를 하고 나더니 뭐가 보인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건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한 서자가 일루절로 쫓겨다니면서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역사, 인문학, 기타 등등을 다 꿰뚫으면서 다음 시대를 내다보면서 꿈꾸어 놓는 꿈이라는 거는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걸 이렇게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또 이제 물색으로 다녀. 이걸 좀 그래도 해볼 만한 사람이 누굴까 쭉 다녀보니까 누구야? 저 동북방 변두리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흥 무장. 이 사람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한번 이루어봐야 될 만한 사람이다. 그게 누구예요? 이성계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나 하면 또 진짜 지략이 나와요. 어떻게 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이게 왕조를 뒤집어 엎고 여기서 뭐 새 왕을 뽑아가지고 데려오셔라 왕조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게 구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고서 만들어 나가는 게 조선인데 여기 성리학으로다가 이상을 실현해 보자. 고조선 정신이 부활을 하는 걸로다가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고 그걸 이제 학문으로다가 집대성해 놓는 거가 퇴계와 율곡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실학. 이렇게 지금 봐나가는 거예요. 예, 조금 뭐 이게 좀 길어졌는데. 예. 자, 혹시 여기에 좀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좀 해봐요. 제가 물론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제 친구 나이 또래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문자를 보내오고 하는 얘기를 가끔 이렇게 보는데 특히 어떤 뭐 유명한 어떤 학자가 조선을 얘기하는데 못난 조선이라고 했다 이거야. 그 말을 당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 잘못된 유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 잘못된 유교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반 쌍놈 이런 잘못된 거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못난 조선이라고 평가를 해요. 이제 그렇게 유명한 학자가 또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렇게 우리 역사를 뭔가 좀 오해하고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신문화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예 어릴 때부터 제대로 좀 이게 성리학은 또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리학을 뭐 잘못 봤다, 뭐 봤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기독교 관점에서 본 거예요. 똑바로 된 기독교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기독교적인 관점 자체가 이제 이게 벌써 이제 왜곡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은 유교 국가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가 벌써 안 맞아요. 유교하고 성리학하고는 이제 좀 많이 달라요. 이제 공자, 맹자 그리고 이제 주자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중국에 또 이제 그걸 성리학 이렇게 얘기를 하네. 성과리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형이상, 형이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 유교는 단순하게 그냥 도덕 철학일 뿐이에요. 거기다가 성과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종교적인 차원으로다가 확대시켜 놓는 거가 이 성리학인데 조선을 유교 국가라고 그러면은 이게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성리학 국가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리학 국가. 유교하고 성리학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뿌리가 유교이기는 하지만은 뿌리가 저 기독교하고 유교가 똑같은 게 유대교가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응?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고 유대교고 똑같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를 가지고 저 기독교 국가가 유대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이 되나? 에? 미국을 이제 개신교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유대교 국가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뿌리가 유대교니까 그렇게 말하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 조선을 가리켜도 유교 국가다 그러는 거면 벌써 이거 자체가 이제 유교에 대한 이해 자체가 너무 없이 하는 소리이고 유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조선이라는 거를 완전 깔아뭉개 가지고서 완전 폄하시키는 어떤 그런 말로 지금 하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교과서에도 유교 국가로 나옵니다. 조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일본 주로 이제 그런 영향권 속에서 이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가 중국 성리학하고 또 우리 성리학하고 이제 또 달라요. 특히 퇴계와 율곡에 이르러서 얘기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이게 세계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이걸 다 이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유교 그저 사색 당파 이따구나 가지고 양반 쌍놈 그냥 이런 거나 가지고서 그냥 조선이 맨 그런 나라 그래 이건 아주 늘 그냥 아주 완전 일본 놈들 말로 하면 넌마 쪼다야 일본 말이죠. 넌마 완전 쪼다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걸 우리는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하고 있는 꼴. 그래서 못난 조선이라는 말을 쓰더라니까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쪼다 조선 그 얘기에 그게요. 예. 조선징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넌 역사도 넌 완전 그냥 그런 역사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 놓은 거가 여태 이제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체험학습 교실에서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여기 오는 애들 유치원 초등부 또는 중고등부들이 올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세계 최고의 역사야. 나는 저기 저 독립기념관이래나 여기 저 용산의 중앙박물관이래나 뭐래나 가서 보고서 내가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제 욕이 나와. 자 이걸 그래 이따구 수준으로 만들어 놓나 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 정신문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야,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대단한 나라구나 좀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되지 않나 말이야. 이게 맨 뭐 이거저거 몇 가지만 늘어만 놓고 그냥 맨 침략당한 역사만 그냥 만들어놔서 우린 맨날 지고 받고 그냥 저 밟히다가 그냥 여기 내려온 그런 나라다. 아니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아우 속 터져. 독립기념관이라는 데를 갔더니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데를 갔더니 무궁화는 찾아볼 길도 없고 무궁화가
하나도 안 보여.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와가지고 뭐 찾아봤더니 저쪽 어디 쪽은 미꾸루 있대. 아니 그 미꾸루 갖다 두니까는 저쪽 규탱이 어디 갖다 심어놓으면 또 들어가는 종류부터 무궁화호를 만들어놔야지 독립기념관 아닌가. 이게 뭐 뻔나무는 전국을 다 뒤덮어놓고 나가지고서 말이야. 이건 어떻게 대먹은 놈은 나라가 그래. 뭐 딴 데 뭐 최소한 독립기념관을 가게 되면 그래도 한국을 느끼게 좀 뭐 좀 이렇게 해놔야 되지 않나 말이야. 이건 참 용산 여기도 가면 그 외국인들이 용산 여기 갔을 때 많이 왔어요 그날이요. 하나 그 사람도 얼굴 쳐다보면서 좀 내가 다 창피해 그래. 여기 와서 사람들 뭘 볼래나 말이야. 내가 호주라는 놈 자꾸 너무대를 받으면 호주도 호주라는 데를 갔더니 호주라는 내 무대가 아니고 취소. 호주라는 데를 갔더니 여기저기 박물관이 많아. 내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들어갔는데요. 놀란 거는요. 야, 호주는 무슨 역사가 긴 데는 아니잖아요. 저 영국에서 그 제수들 갖다 버린 데 아니에요. 그 사람 역사는 얼마 안 되는데 자연사 박물관 호주의 자연 이걸 주로 이렇게 놨는데 그것도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은데요. 야, 호주에 이렇게 대단한 자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야, 호주 다시 봤네. 이게 아니 몇 군데 데려가지고 그래놨어요 이거를요. 우리 이렇게 대단한 자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사람의 역사는 별로 없어도 이렇게 느끼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 쪼다였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 내가 용산역에 갔다 와가지고 거기 나오면서 내가 우리 역사 우리 몇 명 갔을 때 아마 기억나나 보는데 뭐 무슨 뭐 새끼들 그러고 내가 욕하고 나왔어요. 내가 뭐 이따오로 만들어 놓나 말이야 정말. 그만해야지 뭐. 여기서 우리가 오는 애들한테 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서 꼭 좀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여기 꼭 이게 뭐 문화재로 좀 등록되게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몽운동에 이런 현장이니까 우리 민족의 이름 자체가 계몽이야. 우리는요. 나라 이름이 계몽이었어. 조선이 계몽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여기 뭐 너무 잘 맞아. 여기서 우리 역사도 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지난 역사하고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좀 여기서 좀 뽐때를 보여주자고요. 아멘. 기도 좀 해. 이게 정말 지난번에 무슨 제답반 맺는다고 그래가지고 광고를 해서 어떤 분 좀 얘기를 했더니 여기 저쪽 방에 와가지고 나하고 그때 그분이 당장 쫓아왔어요. 뭐 이거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좀 뭐 관심 있으시면 참여하십시오. 그랬더니 당장 여기 쫓아와가지고 1억을 내고 갔어요. 1억을 내고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게 목사님 내가 필요하면 좀 더 낼게요. 그래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고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데 우리나라 역사 교육 이런 거 보면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지금 그분 좀 사업 뭐 좀 하는데 이제 사업은 맡겨놓고 별로 지금 직접 뭐 이렇게 하지는 이걸 내가 지금 다시 사학과를 갈까? 하도 속이 터져가지고 그랬대요. 내가 하도 다시 사학과를 가가지고 내가 지금 사학을 내가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나와서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나 이렇게 열을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 뭐 우리나라 역사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도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다 무관심한 것만도 아니고 어제 왔던 사람도 그렇고 그래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는요. 자 혹시 또 좀 뭐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이제부터는 우리 김준수 장로님한테 뭘 배우는가 하게 되면은 빗살무늬 정신이 들어있는 강강 수월렌지 난 잘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순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례로 나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순례잡힌 값이네. 그게 교과서로 나와 있으니까. 예, 강강 순례. 같이 맞춰야 될까? 예, 강강 수월래는 강한 오랑캐가
강을 건너 넘어온다 그 뜻이랍니다. 아, 원래는 강강수 원래인데 길게 느려서 하다 보면 그렇고 또 빠른 박자로 하다 보면 순례로 되고 원래 노- 이순신 장군 때부터 그게 뭐 유래됐다 그런 말도 뭐 여기 있고 저 하잖아요. 우리 김 주장님은 노래를 만들어 오셨는데 아주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 그러니까 저 우리 한번 불러보자. 이제 장로님한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지금 좀 잠깐 하고 그다음에 저기 내려가서 리허설 좀 들어보자고. 자, 이 강강술래 우리 민요인데 우리 민요의 특성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 매기고 받는 형식의 그 곡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왜냐하면 우리 민요가 거의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선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강술래 하면 또 따라서 강강술래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매기고 받는다. 이렇게 우리 음악 용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창하는 사람이 어느 독창입니다. 독창으로 한 사람이 강강술래 하면 강강술래에 따라서 받는다. 다 같이 재창으로 또 받아준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 민요를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일례로 우리 아리랑도 사실은 그 후렴 부분 처음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부분은 원래가 받는 부분이에요. 다 같이 부르는 부분이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오히려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오히려 매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다 대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강강술래는 아예 이것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악보에 보시는 악보에 보면 처음에 강강술래 이렇게 두 번 반복되죠. 이 앞부분은 매기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다 같이 받는 부분이에요. 재창. 그리고 또 전라도 우수영은 또 그러면 매기는 부분이고 또 강강술래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구분하셔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좀 느리게 이렇게 돌면서 이게 원을 향해서 이렇게 돌면서 할 때는 노래를 천천히 부르면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빠른 장단으로 또 이 매기는 부분이 강강술래 하면 또 그 템포대로 이렇게 따라서 빠르게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악보에 나온 대로 첫 부분 강강술래 그러면 뒤에 받는 여러분들이 재창. 재창은 똑같아요. 이게 처음에 선창 매기는 부분에 똑같은 이유는 그냥 처음 시작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장강술래 하면 자, 음정 다시 잡읍시다. 음이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다. 강강술래 전라도 우수영은 아니 강강수 똑같아요. 항상 배창은 똑같습니다. 매기는 부분만 두 가지 형태로 달라요. 보세요. 전라도 우수영은 다릅니다. 전라도 우수영은 강강술래 우리 장군 대첩지라 강강술래 장군의 높은 공은 전추만대 빛날지라
빗살무늬 빗살무늬 사람 무늬 사람처럼 서로 서로 손잡고 사람답게 사람답게 강강술래 강강술래 영원토록 행복하게 골고루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다오 강강술래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하면 또 빠르게 타주세요. 강강술래 빛바용 빛바용 사람 모양 사람처럼 약탈 없이 다툼 없이 우리 모두 사람답게 강강술 골고루 다 같이 술래 행복하게 살아다오 전재단 설무지 적석청 고인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님을 하늘처럼 부모 말씀 하늘 말씀 골고루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다오 강강술래 환웅천왕 단군왕검 정신문화 불이라네 환웅천왕 단군왕검 우리들의 조상일세 서로 서로 손을 잡고 다툼 없이 살라하네 강강술래 골고루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다오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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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다 같이 따라서 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자 누가 이렇게 매기는 거 네, 이걸 이제 네, 돌아가면서 한 소절씩 외워가지고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따가 그렇게 해보면 또 재밌어요. 내기 매운탕을 드시자고 그러면. 매기는 거. 그러니까 천천히 할 때는 보세요. 왼쪽 이렇게 앞사람 손을 잡고. 예,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저 바로 이게 옆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여기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돌게 돼 있죠. 자, 저 옆으로 이렇게 됐죠. 왼발부터 먼저입니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환웅천왕 성왕검 강강
빗살무늬 빗살무늬 비파형 비파형 사람 모양 사람처럼 약탈 없이 다툼 없이 손 흔드세요. 한강술래 장군의 높은 공은 관웅천왕 단군왕검 정신문화 불이라네 강천왕 황군왕검 관웅천왕 불이라네 관웅천왕 단군왕검 황군왕검 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더 빨리 가면 더 빨리 가겠어요. 됐죠? 아주 간단해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재밌죠? 이게 재밌어요. 이게 손 흔들면서 이게 신나게 그렇게 해야 돼. 이제 뭐 자유롭게. 우리 저 장로님 박수 좀 다시 한번 쳐드리겠고요. 여기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좀 어떻게 애들한테 효과적으로 다 할까 그러다가 이제 일단 노래로 접목시켜 놓는 거가 좀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주로 빗살무늬 토기로 이거 좀 그러니까 대상에 맞춰가지고 유치원 애들은 유치원 수준에서 그 상황 봐서 이제 이렇게 맞춰서 하고서 일단 요거 하나 우리의 이 건국 이야기가 세계 최고다. 그 내용이 뭐다. 요거까지만 애들한테 좀 심어주고 근데 잊어버린다고. 근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근데 우리가 한 19명 이제 모이니까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요걸 먼저 처음에 이렇게 이거 아마 강강술래라는 거 애들이 안 해봤을 거예요. 좀. 그죠? 근데 이게 누가 중학교에서 안 하죠? 이게 안 하지? 잘 안 해? 안 해? 잘하는 게 어쩌다 하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요거 노랫말을 우리 역사 금방 애들 들은 거 여기 빗살무늬 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거 조금 더 제가 좀 손질을 할게요. 그 가사를 요 노래 그거를 매기는 부분을 이제 이래가지고서 이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애들이 그냥 딱 각인하고 들어가게끔 하는데 여기 저 그날 오신 분들이 여기 뭐 불때로도 왔고 뭐 맷돌지로도 와서 이거한테 다 나와가지고 10명이 우리가 한 연합이 되잖아. 누가 좀 잘 매겨야 되는데 누가 더 그건 장모님 좀 오셔서 먼저 먹여주세요. 장로님 된다니까 뭐 이거 매기러 오셔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여기 저 이것도 배워야 돼. 우리가 다 배웠어. 지금 그것도요 저기서 그냥 다 나오게 지금 해놓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이따가도 조금 될 거예요. 저 외부 안테나만 세워놓으면은 지금도 돼요. 이따 나가서 그거 가지고 하시자고요. 제가 그러니까 마이크 조금 그냥 마이크 그거 핀 마이크 그거 가지고도 그냥 다 되게끔 이제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이래가지고 마당에 그래도 뭐 매달 몇십 명 충분히 할 만하잖아 이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제가 얘기하는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건데 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얼마나 애들한테 재미있게 잘 끌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역사를 노래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역사를 이게 이렇게 뭐 여기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세운 얘기 세계 역사 최고 세계에서 최고 일세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야. 이제 이걸 좀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런 이야기는 없단 말이야. 이게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 좀 심어 놓자고. 정말 이거 아주 역사 우리 교육이라는 게 너무 속 터지는데 여기 이제 지금 가나마도 애들 좀 많이 오게 그냥 아주 많이 오게 해가지고 요번 저 우리 변 목사님 좀 쓰셔 여기다. 그래서 또 어떻게 다 저기를 하다가 최대한 오게 하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마 학교에서 오는 거는 뭐 코로나 끝나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니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준비를 해놔보자고요. 그러면 아마 이게 저기 소문 나게 되면
뭐 주말이나 이런데 또 여기저기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들한테 와서 야 거기 가니까 참 그건 너무 좋다고 한번 꼭 좀 데리고 가라 이 말 나오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지. 오라 오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알리는 차원에서 그랬지만 이제 소문이 나게끔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저기 내려가서 이걸 그냥 그러면 한번 일단 해볼까요? 네. 이렇게. 그럼 내가 요 뒤에 요거는 조금 바꿔놓을 거예요. 저 네. 가사를. 지금 가사. 가사가 강강술래 이렇게 반복된 거 있잖아요. 네네네. 가사가 좀 모자라서 네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가끔씩 지금 요거 한 그 다른 거. 내용을 조금 이제 추가해가지고서 주로 바꾸고 추가해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들은 거가 딱 노래로 그냥 각인이 돼버리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자고. 애들 때 들은 노래는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